내년에는 사실 경기가 조금 안 좋아질 확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경제 성장률도 뭐 한 1.9% 정도. 사실 2% 이하로 나온 게 뭐 우리가 한 5-6번 위기 때 빼고는 없는데, 내년에 한 1.9%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또 여기에 탄핵 국면 맞으면서 좀 더 다른 어떤 글로벌 IB들은 조금 더 낮게 보는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정권사들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예상 영업이익을 계속 하향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2025년 영업이익 전망치 변화율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더 하락할 거라고 보는 게 반도체입니다.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게 가장 약할 거로 보는 거니까, 반도체, 화학, 디스플레이, IT, 건설, 그다음에 화장품도 포함이 돼 있고, 그다음에 뭐 건강 관리,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 그다음 뭐 철강 운송, 요런 섹터들은 내년에 영업이익이 좀 감소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움직이기에는 사실 부담스럽다, 요렇게 보고, 또 하나 보게 되면 반도체라든가 IT, 철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미국에 수출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관세가 어떻게 될지, 미국 관세 정책 이런 영향도 있으니까 좀 부담스럽고요. 반대로 아직 뭐라 그럴까요? 영업이익 전망치를 하향시키지 않은 업종을 보면 조선, 조선이 있고요. 또 가장 증가할 거라고 보는 것은 유틸리티인데, 사실 이건 좋은 건 아니지요. 유틸리티는 전기 방어주니까. 그래서 유틸리티를 제외하면 뭐 가장 좋게 보이는 게 조선이나 아니면 소프트웨어. 조선이나 소프트웨어도 자세히 보면 미국 관세하고는 조금 무관한 어떤 섹터거든요. 그래서 요런 섹터. 또 제가 뭐 가장 좋게 보는 것은 조선주고요. 조선주들은 쉽게 생각을 하면, 여러분, 배를 계약을 할 때 달러로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환율이 이렇게 약화되면 영업이익이 확 좋아지죠. 회계로 잡힐 때는 원화로 잡히니까. 그래서 1달러를 받더라도 환율이 1,300원일 때는 매출이 1,300원인데, 지금은 1,450원으로 잡히니까 똑같은 거더라도 환율 약세에 따라서 수혜를 받고요. 물론 반도체, 철강도 약세의 수혜를 받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트럼프에 따른 관세 리스크가 상존을 하기 때문에 좋다고 보기는 약간 어렵고요. 대신 조선은 관세하고 무관합니다. 뭐 배 만드는데 미국이 관세 붙이고 하지는 않으니까요. 여기에 또 하나, 중국에서 만든 배는 미국 들어갈 때 또 세금 매긴다 이런 얘기들도 있으니까, 오히려 트럼프 수혜까지 겹치는 섹터니까 뭐 가장 좋게 보는 게 조선 섹터고, 또 영업이익 측면을 보면 금융도 변화가 없지만, 금융은 지금 밸류업 정책이 자초됐기 때문에 조금 어렵고, 그렇게 본다면 뭐 소프트웨어나 조선 주가 가장 유망해 보이고요. 또 여기서 중요한 게 1월 20일 트럼프가 취임을 하면 중국에게 관세를 매기게 될 거고요. 그러면 미중 분쟁이 다시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미중 분쟁에서 가장 유리한 종목, 앞에 조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1기 때 미중 분쟁이 나왔을 때 섹터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게 되면 요게 2018년 5월부터 12월, 그러니까 트럼프 1기 때 미중 분쟁이 났을 때 보면 그래프가 아래쪽으로 갔는 것은 다 주가가 하락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위로 갔는 건 상승을 했는데, 상승했던 섹터는 딱 두 개입니다. 통신하고 조선. 그래서 통신, 조선, 물론 업황 영향도 있지만 뭐 조선은 지금이 또 슈퍼 사이클이고 그때하고 업황이 똑같으니까 미중 분쟁에도 유리한 섹터는 조선이고요. 반대로 가면 가장 하락을 했는 게 철강입니다. 철강, 그다음 반도체, 기계, 정권, 디스플레이, 소매, 화장품, 자동차 다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런 쪽에서는 아직 트럼프가 취임을 하면 리스크도 있으니까 아직 큰 자금들이 미리 올리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트럼프 관세 정책을 보면서 조금 움직이거나 아니면 대응을 해야 되고, 지금은 미리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에 이렇게 무역 분쟁 났던 종목들은 우리가 조금 피해 있는 게 지금은 좋고요. 그래서 지금 본다면 조선주들이 가장 유리하다. 원화 약세에도 수혜를 받고,
트럼프 관세 정책에서도 좀 비춰 있고, 오히려 트럼프에 따른 트럼프가 "미국 조선 산업은 한국 도움이 필요하다." 딱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 수혜까지 기대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조선주 좀 눈여겨 보시고요. 그러면 전체적인 섹터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지금 보게 되면 섹터로 당장 비주도 섹터로 제가 요렇게 표시를 했는데, 요것은 내년에 영업이익이 감소를 한다고 본 섹터, 그리고 미중 분쟁에서 1기 때 또 가장 강하게 하락한 섹터, 요런 섹터 비주도 섹터로 했는데, 이게 비주도 섹터지 하락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또 관세 정책에 따라서 상승을 할 수 있지만 지금은 비주도 섹터로 봐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반도체, 자동차, 철강, 화학, 기계, 건설, 2차 전지, 신재생 에너지, 유통, 요런 쪽에서는 조금 한 발 비켜 있어야 된다 보여지고요. 그다음 중립으로 보는 섹터는 바이오입니다. 바이오는 사실 내년 2025년 영업이익이 조금 감소할 거다, 그런 측면이 있는데, 대신 바이오 같은 경우들은 사실 금리 인상을 할 때 정말 고생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금리 인하기이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환율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다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12월 달에 미국 FMC에서 내년에 금리 인하를 4번에서 2번으로 줄여버렸죠. 그래서 그 수혜를 확 크게 받기는 조금 부담스럽다, 금리 쪽. 또 그런 측면들도 있기 때문에 바이오는 중립. 또 바이오는 보면 우리나라 금리 인하보다는 글로벌 금리 인하, 글로벌 빅파마들 영향을 워낙 크게 받으니까 미국적 금리 인하를 좀 더 봐야 되는 섹터이기 때문에 또 중립이고, 또 지금 약간 아슬아슬한 위치입니다. 여기서 추가로 대장주인 알토오젠이 하락을 한다면 바이오도 조금 어려울 수 있고, 또 아니면 반등이 난다면 새로운 시세 분출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딱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방향성을 확인을 하고 접근을 하시고, 그다음 주도 섹터는 역시 조선, 대형 조선주들도 물론 큰 수익이 날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조선업 특징으로 보면 이제 중소형 조선주, 우리가 조선 기자재 업체라고 부르지요. 이런 기업에 대해서도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걸 왜 집중을 해야 되냐고 하면, 조선업 특징은 이제 조선 3사, 우리가 대형 조선업체들이 많은 수주를 하고 있는데, 수주를 하면 선주와 협의도 하고, 그리고 배설계도 하고, 그래서 평균 한 1년 반 정도 지난 후에 발주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3분기부터 이런 발주들이 막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이 발주는 2025년, 2026년까지 계속 이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중소형 조선주, 조선기자재들은 지금 실적이 좋아지는 시점이다. 그래서 3분기 실적이 확 먼저 좋아진 중소형 기자재 관심을 가지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조선업은 중국이 1위입니다. 하지만 배 중에서도 고가형 배, LNG 수송선이라든가 가스선, 이런 것들은 아직 중국이 기술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거의 독점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바이든 때는 LNG 수출을 금지시켰지만 트럼프는 재개시키니까 LNG 선박 발주가 또 많이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LNG 선박 관련주들, 요런 주들은 3분기 영업이익이 약간 줄었지만 선침해, 내년부터 미국 LNG 프로젝트도 많아지니까 LNG 피팅 업체들, 요런 쪽, 그래서 조선 관련주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콘텐츠 업체인데, 콘텐츠 하면 네이버하고 카카오지요. 그 중에서 탑픽은 그래도 네이버, 그 다음 부대장으로는 카카오. 그래서 콘텐츠는 사실 얘도 성장주입니다. 하지만 콘텐츠는 미국 금리보다는 우리나라 금리 인하의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경기가 어렵고 내년에도 한국은행이 계속 금리 인하를 한다고 했으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를 기대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AI죠. AI. 지금 AI 붐이 막 불고 있는데도 우리나라 대형 기업들은 AI 수혜가 거의 없습니다. SK 하이닉스도 수혜를 받는 둥 마는 둥 하지만, 그래서 AI 수혜를 그래도 기대할 수 있는 게 네이버하고 카카오니까, 그래서 내년에 요런 쪽에서 좀 모멘텀이 돌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시장 주도로 보는 쪽은 뭐 조선 콘텐츠고요. 그래서 요쪽 중심으로 한번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